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상의 업로드가 멈추더라도 댓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로드된 영상은 내리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시러 오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분석한 데이터는 수질로 음용수 판단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죠?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과연 마음 놓고 마셔도 될까? 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 pH 농도와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포함해 어떤 물질이 수질에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본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에는 총 10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pH 농도, 물의 경도, 황산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음용 가능 여부 등등 다양한 칼럼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정보를 파악해 봤습니다. 본인의 데이터 이름점 info를 작성해 주시면 해당 데이터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총 데이터의 개수는 3276개이고 이보다 낮은 숫자의 칼럼들은 모두 결측치, 즉 난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면 pH, 술페이트, 트리할로메테인스에 결측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에서 음용 가능성인 폴터빌리티와 다른 칼럼들이 큰 상관관계가 없어서 그래프가 다른 영상보다 확연한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데이터 시각화는 시각화 도구의 사용법을 좀 더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 시각화를 시작하기 전에 칼럼에 결측치가 있다면 그 결측치를 어떠한 값으로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래왔듯이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해 주었습니다. 또한 WHO에서 지정한 pH 기준 농도의 범위가 약 6.5에서 6.8이기 때문에 플로트형인 pH 데이터를 0.3의 간격을 두고 인트형으로 형 변환해 주었습니다. 따라하시는 분은 해당 부분의 코드가 길기 때문에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 변환, 즉 매핑의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0.3의 간격을 두고 각자의 범위에 0부터 정수값으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H가 2.2의 값을 가진 데이터들이 WHO의 기준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의 경도 또한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해주었는데 이때 헐드니스 데이터의 최소값은 47이므로 인트형의 값이 4 이전까지의 값에서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데이터 칼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pH는 흔히 알고 있듯이 산성과 염기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pH 7이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WHO에 의하면 약 6.5에서 6.8의 pH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hardness, 우리말로 물의 경도라고 합니다. 이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WHO에서는 아직까지 물의 경도가 인체에 유해한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표는 물의 경도의 기준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는 정수 처리를 지난 물 속에 남아있는 용해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정수 처리를 지났다고 해도 물 속에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5000mg/L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컬러마인스는 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물질로서 우리나라는 4ppm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술페이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황산염으로 불리며 황산염의 양에 따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컨덕티비티는 pH와 관련이 있으며 전도도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 오히려 절연체에 가깝기 때문에 정수 과정을 거친 물에는 전도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WHO의 기준에 따르면 음용수는 400mg/cm/cm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올가닉 칼본, 즉 유기탄소는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주 구성물질입니다. 유기탄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질이 안 좋음을 의미합니다. 트리할로메탄은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 물에 남는 부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암성 물질이며 인체에 악 영향을 끼치는 독성 물질입니다. 우리나라는 100 마이크로그램/리터를 기준 삼고 있지만 보통 80 마이크로그램/리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탁도입니다. 말 그대로 물이 얼마나 탁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이고 단위는 NT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ED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히트맵이라고 불리며 이 히트맵을 통해 각 칼럼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히트맵에서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서로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솔리드와 술페이트 그리고 pH와 술페이트입니다. 해당 히트맵의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밀집도를 나타내는 디스플롯을 사용해서 나타내봤습니다. 코드를 따라하실 분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폴터빌리티에서 1은 음용 가능, 0은 음용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0과 1의 값들의 밀집도와 그래프의 모양이 서로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진행하진 않았지만 위에 히트맵에서 봤듯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두 칼럼들을 각각 X축, Y축으로 설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서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선형 회귀 분석 모듈을 사용해서 분석했고 아쉽게도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값이 뚜렷하게 나오는 솔리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총 데이터의 개수 중 70%만을 사용하여 훈련시킬 데이터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선형 회귀 분석 모듈을 불러와서 테스트 데이터의 R 개수 값을 구해주었지만 아쉽게도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머신러닝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지만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그래프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폴터빌리티를 제외한 모든 칼럼들을 X에 대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 Y에 폴터빌리티를 대입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총 데이터의 80%를 사용해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형 모듈에서 선형 회귀 분석 모듈을 가져왔고 훈련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 값을 대입해 주었습니다. 분류 결과를 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된 혼동 행렬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훈련 점수는 약 60점으로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확도는 약 62%가 나오며 머신러닝을 종료했습니다. 총 4번에 걸쳐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 더욱 다양한 시각화 도구나 선형 회귀 분석이 아닌 비선형 회귀 분석을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스스로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공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식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총 4주에 걸쳐서 저희의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